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좀 멘붕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한국 와서 처음 배웠는데 진짜 이런 상황에 너무 적합한 말이라서 어, 어, 제가 저번에 이제 미세먼지 토론회 이제 다녀오고 어, 그 미세먼지 그 해결이 이 정부 아래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러한 이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멘탈이 좀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좀 젊고 유망하다는 어떤 또 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만났는데, 그 30대 초반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어떤 부정부패 문화에 거의 뭐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적응해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희망을 내가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저보다 한참 젊은 그런 또 사회적으로 되게 유망한 그런 분이 이제 기성세대의 그런 나쁜 점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그 현명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암울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존의 정당, 뭐 큰 정당, 작은 정당 할 것 없이 기존의 정당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오히려 세상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관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는 정말 좀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떠나는 길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미세먼지 문제나 뭐 이런 한국의 교육 문제, 뭐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자세히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문제 뭐 할 것 없이 지금 뭐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지만은 뭐 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리고 뭐 제3의 지금 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중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대안을 제시해줄 그런 정당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기존의 정당에서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을까? 저도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막 진짜 머릿속에 한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이 맴도는데 왜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진짜 멘탈이 완전 붕괴된 상태? 그런 상황에서 답은 없나. 근데 답은 진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같이 힘없고 정말 약한 그냥 싱글맘에 지금 한 달 한 달 생계도 이어가야 되고 앞날도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저 한 몸 이렇게 간수하기도 참 벅차고 힘든데 제가 결국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진짜 이거는 막 가슴에서 막 부담과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굴뚝 속에서 사람들이 숨 막혀서 죽거나 아니면 이 양극화에 치여서 막 사람들끼리 싸워서 나중에 막 진짜 폭력 시위가 벌어진다거나, 지금 미국이 그런 조짐 보이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둘 다이거나. 제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이 듣고 싶네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단 모르시는 분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가 미세먼지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환경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아주 기본인데, 일단 공기와 물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없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없는 거죠. 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왜 워라밸이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막 속옷 하나 1,000,000원짜리 산다면서요. 그게 불과 10몇 년 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이 넘쳐나서 이렇게 흥청망청 막 외국에 자녀들이 유학 가면 몇 억씩 이렇게 쓰고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학원비 때문에 쩔쩔 매서 정말 노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학원비로 막 몇백만 원을 쓰면서 그렇게 돈 버는 기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다고 모든 애들이 다 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애들이 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패배자를 양산하는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 패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데, 승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받는 이런 삶. 그리고 이제는 건강까지 생각해야 되고 공기까지 걱정해야 되고, 거기다가 노후도 불안한데 왜 이렇게 다 같이 불행한 삶, 아주 극소수의 그 재벌이나 부자들만 언제든지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없겠죠. 그러나 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정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결론은 하나다.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바꿀 거는 결론은 하나로 났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이런 일까지 떠맡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한국에 작년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막 한국의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제 이 작은 어깨에 너무너무 큰 짐인데 결국은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바빠서 이 정도의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자, 뉴파티. 뉴파티가 답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진짜 진정한 진보 정당 뉴파티가 나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제가 머리가 진짜 한 며칠 동안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작게 시작하자. 작게 시작하자. 이걸 그래서 저희 또 죄 없는 우리 학생들하고 또 무수히 또 제가 의견을 물어보고 토론하면서 또 한 학생이 소모임이라는 그 어플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그 광고를 해봐라. 그래서 조그맣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또 크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밑줄 본전이니까 뭐 한 달에 15,500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척 하고 해봤죠. 근데 누가 그 소모임 전체를 검색해 보니까 정치라는 키워드를 넣으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정치에 대한 뭐 소모임. 그래서 이건 또 이래봐야 아마 한 달이 가도 한 명도 안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해봤어요. 북유럽 정치 뭐 스터디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소모임 들어가면 제 모임이 뜰 건데, 왜냐면 정치 모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생과 저는 진짜 우리 학생이 저가 실망할까봐 정말 선생님 한 명이라도 모이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정보를 가지다 보면 또 조금씩 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만에 그래도 지금 7명이 모여서 지금 저까지 8명이 됐거든요. 이대로 가면 한 몇 달 아니면 한 100명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한 시나 도에서 1,000명씩 해서 5개 시나 도에서 1,000명씩 이제 5,000명을 총 이제 모으면, 이제 당원을 모으면 정당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발기하는 인원이 한 100, 정당을 만드는 거를 이제 또 준비위원회를 창립하는 것이 한 100명이 있어야 되고, 이제 6개월 안에 5,000명이 정당 가입을 해야, 서명을 해야 이제 정당이 이제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미국에 살다 와서 친구들도 지금 다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처음에는 너무 너무 이건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오신 분 보니까 거의 다 뭐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든지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면 저같이 이제 책을 읽고 스웨덴 정치에 대해서 배우셔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첫 정모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작은 붓이지만 조그맣게 시작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조그만 진짜 주먹만한 눈덩이가 굴러지다 보면 이게 크게 정말 우리나라를 다 뒤덮을 정도의 눈덩이로 불어나지 않을까.
우리 비슷한 마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다 함께 마음이 모여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을 했는데요. 그럼 이 뉴 파티, 뭐 이름부터 지금 로고부터 뭐 그 당헌이라고 그러나요? 정강 정책? 하여튼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게 또 많아요. 제가 이걸 또 떠맡으려니 참 너무 어깨가 무거운데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해결하고 깨끗한 나라,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이 방법이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이라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좀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직접 참여해 주시면 가장 고맙고요.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많이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